네, 안녕하세요. 호치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뭐 아직도 뭐 국제결혼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달라 했는데 아직도 뭐 그러신 분이 없어서 오늘도 뭐 저희 생각, 제가 또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 뭐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이 호치민에는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업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 결혼한 신부나 뭐 이런 분들이 소개를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서 또 결혼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요. 금액도 뭐 각 회사마다 다 다양하지요. 금액도 보통 현재 그 형성된 금액이 베트남 결혼을 하려면 보통 총 나중에 뭐 전통 결혼할 때 지참금까지 해서 나중에 신부 용돈, 본인 용돈 이렇게 포함해서 2,000에서 2,500 정도는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하게 그 체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 제가 호치민에 있으니까 호치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치민에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 신부들이 보통 한국 들어갈 때까지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7개월. 어떤 업체는 처음에 좀 뭐 4개월, 5개월 얘기도 하는데 보통 7개월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러 오셔서 뭐 그거는 이제 바로 결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처음에 맞선 여행 왔다가 뭐 한 달 반 정도 후에 또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보통 신부들이 여기서 이제 신랑분을 만나서 성사가 됐을 때 교육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 되고요. 교육이 끝났다, 뭐 토픽 시험을 합격했거나 세종학당을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수료증 나오는 게 토픽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이상이 걸리고요. 세종학당도 수료증 나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것만 해도 벌써 4개월에서 4개월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료증이 나와서 바로 비자 접수를 하면 좀 빨라지겠지만, 뭐 서류가 뭐 한국에서 비자 서류가 늦게 오거나 신부 쪽 서류가 미처 준비를 안 됐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서류가 다 준비가 된 후에 영사관에 비자 접수를 하면 결과가 또 45일,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가도. 그래서 제가 넉넉 잡고 7개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더 이상 뭐 빠른 방법은 없어요. 빠른 방법은. 그래서 보통 7개월 정도 생각하시면서 이 결혼을 시작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부들 기숙사죠, 기숙사. 왜냐면 베트남 여성분들은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 나이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신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늘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3개월간의 기간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두렵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저는 기숙사도 하나의 일종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무식 같은 건 저희들이 다 사다 주지만 음식은 직접 해서 먹게 합니다.
교대로. 뭐, 저희들은 세종학당을 보내는데,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반 일찍 가면 오후반들이 밥을 해놓고, 또 오전반들이 갔다 오면 또 저녁을 해놓고, 그래서 그 중에는 음식을 잘하는 신부가 있고, 음식을 전혀 못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배우라고 하죠, 저는. 배우라고. 음식도 여기서 해버릇 해야 한국 가서 신랑하고 둘이 살면서 너희들도 요리를 쉽게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요리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단체 생활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생활도. 근데 이 기숙사에 인원이 많다,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인원이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 그런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기숙사가 커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보통 많으면 10명에서 뭐 10명 내외, 12, 3명까지 뭐 그 정도 선이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면은 저는 그 선이 딱 좋다고 보거든요. 왜? 매월 이게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매월. 학교 끝나면 마지막 시험 보고 나가면 또 첫 번째 또 신부들, 또 접수하는 신부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신부들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또 문제가 심심하죠?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 기숙사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이. 그래서, 어떤 로컬 쪽에서 뭐 운영하는 기숙사는 에어컨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부들이 학교에 가면 신부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숙사는 시스템이 어떻고, 저렇다. 그럼 너희 기숙사는 어떠니? 그러다 보면 서로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기숙사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기숙사로 오고 싶어 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늦은 상태죠. 저쪽 벌써 기숙사에 돈을 다 지불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넘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제결혼에서 기숙사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을 신랑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냥 뭐 업체에서 몇 개니까 하라는데 중간중간에 점검도 해보고 좀 관심을 가져주고 뭐 주변 환경을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봐라 어떠냐,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이 저는 음식도 그렇고 단체 생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제견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뭐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첫 번째 만남부터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숙사도 거기에 한 몫을 하다 보니 기숙사 생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네. 오늘은 뭐 별 내용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32명인데 50명이 되면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치민 아저씨였습니다.